세금 낭비, 먹통 시스템. 공공 IT 사업하면 왜 이런 안타까운 꼬리표부터 떠오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 자료에서 바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펴낸 ISP, ISMP 수립 공통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교과서 같은 문서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뭐가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진단하고요.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 ISP와 ISMP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내 프로젝트엔 어떤 계획이 맞는지,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타냈는지, 심사 통과를 위한 핵심은 또 뭔지 차근차근 짚어본 다음에요. 마지막엔 성공을 위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의 뿌리가 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가져봤을 의문일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우리 세금을 들여서 만든 공공 IT 사업들이 왜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세금 낭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가이드에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잔뜩 쌓아만 두고 정작 활용은 못하거나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또 만드는 중복 개발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처음부터 비용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이 산으로 가거나 애써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막으려고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해결책, 그 비장의 무게는 과연 뭘까요? 바로 ISP와 ISMP라는 두 가지 핵심 계획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세금 낭비를 막는 핵심 열쇠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ISP, 정보화 전략 계획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거예요. 여기에 아파트 짓고 저기에 상가 짓고 이런 세부적인 걸 정하기 전에 도시 전체의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은 뭔지, 도로망은 어떻게 깔고, 주거구역이랑 상업구역은 어떻게 나눌지 이런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ISMP,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은 개별 건물의 정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큰 그림이 나왔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설 특정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지을지, 창문 크기부터 자재, 배관 위치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계하는 단계죠. 실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바로 입찰에 붙일 수 있는 제안 요청서, 즉 RFP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젝트에 ISP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 ISMP가 필요할까요? 이 둘 중에 내 프로젝트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만약 여기에 전부 다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그건 프로젝트의 그림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바로 정밀 설계도인 ISMP로 직행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단 하나라도 그건 좀 애매한데 싶은 게 있다면 아직 큰 그림, 즉 도시계획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니까 ISP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ISP는 큰 그림, 즉 목표 모델을 설계하는 게 주 목적이고 ISMP는 당장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RFP용 상세 요건을 뽑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ISP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신규 사업에, ISMP는 기존 시스템을 뜯어고치거나 이미 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에 더 적합하죠. 당연히 계획의 정확도도 ISMP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돈입니다. 예산을 받아내야죠. 정부의 공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선계획 후 예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ISP나 ISMP라는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신청서조차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사업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거죠. 절차는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에 우리 계획 검토해주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최종 계획서랑 이 사업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아주 상세하게 계산한 근거 자료를 같이 내야 해요. 그러면 NIA가 최대 30일 동안 이 계획이 정말 괜찮은지 샅샅이 뜯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줄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은 우리 계획서의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 대체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어디에 형광펜을 쫙 그어야 할까요?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핵심 검토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성이 딱 드러납니다. 바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검토하라. 이건 그냥 기술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정부가 직접 비싼 서버 사서 전산수에 꾸리는 시대를 끝내고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1순위가 민간 클라우드, 2순위가 공공 클라우드,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자체 서버실을 구축하는, 즉 온프레미스 방식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 기본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클라우드로 이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라는 새 집에 맞게 가구도 새로 들이고 인테리어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남의 컴퓨터를 빌려 쓰는 수준을 넘어서 클라우드의 유연성이나 확장성 같은 장점을 200%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최신 접근법이죠. 이 용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결국 심사관들이 보는 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당성. 이 사업 꼭 지금 해야 하나요? 이미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둘째, 실현 가능성. 그냥 좋아 보인다고 최신 기술 막 갖다 쓴 건 아니죠. 이거 나중에 운용할 사람은 있나요? 마지막으로 규모의 적정성. 혹시 예산 부풀린 건 없나요? 모든 비용이 공식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계산되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답할 수 있어야 통과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딱 압축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계획 없인 예산도 없다. 무조건 ISP나 ISMP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둘째, 내 프로젝트에 맞는 옷을 입자. 사업의 구체성 수준에 따라 ISP와 ISMP 중 올바른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무조건 클라우드부터 생각하라. 이제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들이 좀 복잡하고 귀찮은 관료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계획 과정은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공공 서비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